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월말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20일이 넘어가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한 달을 보았을 때 15일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간 시점이고, 거기서 20일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상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어떠한 종목이나 그러한 것보다도 약간 고점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당시 그 점은 매매하시면서 잊지 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20일이 넘어가니까 이제 좀 내려오려면 내려오고 조금 조정을 많이 받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는 거 잘 참조하시고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증시 흐름 체크하고 글로벌 증시 체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추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계룡건설과 성신양의 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세종시 관련주 중에서는 오늘 대부분 다 죽었죠. 물론 퓨리오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4x4와 계룡건설은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자, 계룡건설이 내일 어떤 모습을 취하냐에 따라서 가장 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좋은 종목은 성신양의 우가 되겠죠. 그래서 성신양의 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계룡건설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오늘 세종관리들 다들 죽었는데 저놈도 내일 죽겠네 이렇게 생각한 예상을 깨고 내일 포바이브처럼 얘도 오인선을 갔는데 거래 정지연에서 했는데 점선을 가버렸잖아요. 그죠? 당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뭔가 필요하거든요. 상지가 무너지고 난 후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룡건설도 아직은 모른다. 계룡건설이 살아나면 또 일단은 세종시 관련주 아들이 좀 힘을 쓰겠죠. 그래서 각장 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신양이 우가 되겠죠. 시간에서는 벌써 마이너스 6%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계룡건설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내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계룡건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역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와 엑스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x4가 오늘 약간 시장의 법칙을 벗어난 것을 했단 말이에요. 자, 점상으로 갔는데 봉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건 흔한 일인데 봉상으로 가다가 다시 점상으로 가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의 수가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과연 그 밑을 추종하는 애들은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잡고 움직일까? 오늘은 모습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모습이 좋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4x4가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따라서 펜스타와 엑스프렉스도 나우까지 다들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일 어떤 식으로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고 일단 다른 건 이 두 종목은 다른 건 필요 없죠. 계룡과 4x4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움직여야 될 행동의 범위를 알 겁니다. ITI 이제 기술주로 보죠. 시간에서는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부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귀찮으면 7천 기준가 딱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주석할 건 없죠. 하나의 단가를 정해주면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을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꼬리를 잡겠다라든지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만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슨 토마토 시스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판이 바뀌면서 정책주들도 이제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오늘은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테마는 탈플라스틱,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진영, 삼영물산, 세린베코, 한국패키지 이런 애들이 다 탈플라스틱이에요. 거기에다가 태양광 관련주죠. SDN 이런 애들, 미세저감 애들, 미세먼지 저감하는 애들, 이렇게 금량 그린파워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지만은 이런 애들은 체력이 약하죠. 체력이 약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장악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봐줄 거는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것은
이건 한번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종목인데 아마 이날짜에 나갔던 것 같은데 일단 풍력 관련주도 같이 한번 봐줍시다. 유니슨 시간에서 0.8%니까 1300원 기준가 딱 잡아놨네요. 자기들이. 이거 가지고만 대응하면 되겠죠. 스마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AI 의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이 되는데 얘는 특이하죠.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잖아요. 윗꼬리만. 몸통이 크게 가진 않아요. 이게 올라가면 먹고 도망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갈 때는 모습은 좋아요. 아직은 모습이 좋고 양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 내일은 8,700원과 8,600원 이 두 가지 트랙을 딱 잡고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SMCG 같은 경우에는 가면 달러 붙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감시하는 차원에서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툭 치고 올라가면 이제 그 뒤에는 쫓아가기 좀 끌었단 말이죠. 끌으니까 좀 감시 차원을 해주시고 굳이 뭐 더 주고 살 필요성은 없고요. 6천이나 안 그런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도 윅스는 가면 참 잘 가는 친구인데 여기 많이 좀 쉬고 있죠. 갈 때는 참 잘 가는 친구인데 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지점이 만일 오늘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톡 이렇게 나와버렸다면 당분간 안 쳐다봐야 되는데 양봉이 나와줬다는 것은 아직까지 죽기 싫다는 뜻 같은데 그렇다면 봐줘야 되겠죠. 0에서 1% 정도 가볍게 대응을 해주시고 단지 색깔이 바뀔 때는 도망을 나온다는 전략 유지해 주시고 ABL 바이오 엉덩이가 좀 무거운 게 조금 그렇죠. 지금 68,700원인데 일단 전거점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섰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기관들이 96,000주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은데 근래에 보면 기관들은 계속 팔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눈여겨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 오름폭은 6% 정도 올랐죠. 내일도 한 번 더 추임새를 올려주면 또 붙어야 됩니다. 차분하게 하십시오. 아니 내가 들어갔는데 한 5, 6% 수익을 안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건 홀딩을 해야 되겠죠. 안텍 캔버스엔 안텍을 우리가 꾸준히 추정하고 있는 종목인데 확실하게 봉을 딱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와 버리고 올라갔다 내려와 버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봉이 캔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봐줘야 돼요. 일단은 오일선을 올라섰다는 것은 의미는 있어요. 시간에 2% 정도 좋습니다. 우리는 더 줍시다. 얘들보다. 여기 42,000원 3% 있지 않습니까? 요걸 돌파하면 들어간다. 그전에는 안 본다. 요 밑에는 안 본다. 즉 우리는 좀 강한 돌파력이 원해. 강한 돌파력이 원하기 때문에 밑에서 노는 걸 보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꼬리는 안 잡을 거야. 이렇게 마인드를 먹고 합니다. 그리고 캔버스 N 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인데 그렇게 하루에 많이 올라가는 폰은 아니지만 오늘도 그래도 한 9%는 올라갔거든요. 내일도 보합 기준가 잡고 뭐 이런 건 특별한 답은 없어요. 음봉이 안 비치면 난 양봉에서만 놀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보통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손실을 보냐 근거 없는 믿음이거든요. 뭐 얘는 뭐 가겠지. 재료도 좋고 뭐가 좋으니까. 하지만 시장은 늘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치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들고 있지 말라. 우리가 생각했던 포지션, 어떤 기준가 트랙 그것을 깨고 내려오는 액션이 시장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도 같이 두드리겨주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서 그 종목이 다시 돌파라는 어떤 또 액션을 취해주면 또 같이 들어가자는 말이지. 왜 가만히 들고 있고 우리는 그런 건 장기 투자, 중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꼭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호전기와 코미판 보겠습니다. 금호전기는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제법 올랐군요. 오늘 22.9% 제법 많이 올라갔네. 시가가 좋았네요. 보합 이런 게 좋거든요. 보합 내일도 거의 보합 근처에서 출발할 건데 다시 한번 오늘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라는 모습으로 가만히 보고 있죠.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코미팜 달려가면 붙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5,400원에 단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인정해주고 가지고 대응을 해줍니다. DGP와 한국 PIM. DGP는 오랜만에 보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이날짜에 제법 좀 띄워뒀다 그다음 음봉을 띄워주고 그때 가긴 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추임새만 주고 내려오고 추임새만 주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추임새를 줄 때 폭이 커요. 이 날짜도 보면 24%, 이 날짜도 보면 16%. 이 날짜는 한번 봅시다. 이 날짜도 17%까지 갔네요. 그럼 여기는 1년의 세력들, 즉 얘를 계속 다루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재미를 본다는 거예요. 자, 내일도 보합 기준과 잡고 같이 한번 봅시다. 얘네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이제 상지건설 빼고 모헨저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한덕수 관련주죠. 내일 뭐 좀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이스크림 애들은 7.9%. 근데 이 7.9%를 믿어줄 수가 없네. 이거 보세요. 두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건 잘 해놓되면 안 됩니다. 시공테크는 5%. 일단 그래 놓고 뭐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서 모헨저 있잖아요. 모헨저는 시간에 1%거든요. 1.9%. 얘 똑같은 한덕수 관련주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 차라리 모헨저를 가지고 놀든지 시공테크하고 아이스크림에도 어떻게 노는지 보시면서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상지건설은 내일은 한번 봅시다. 지금 계속 뭐 움직이고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허공에서 땅을 짚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 좀 더 눌러줬다가 그때 일어나는 봉이 좋은데 근데 내일 만약 어떤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한들 가지는 못해요. 즉 새로운 우리가 급등주 시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반전의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한다. 왜? 시간이 없다. 주축이 달축이 벌써 22일, 23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좀 크게 차이가 난다. 그게 안 맞다. 하지만 한 번쯤은 대응을 해보자. 25,000원 정도 기준가로 잡고 마이너스 5% 빠졌으니까 여기서 뭐 한 10% 이상 뭐 또 빠지면 이 정도 근처까지 한번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준가라 첫 번째 타점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워낙 등락 심은 애들이니까 초보자들은 항시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후반부는 오늘 매매 현황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안 바쁘신 분은 트레이딩 히스토리 영상 자주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현황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시간이 되면 트레이딩 히스토리에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쪽으로는 해볼게요. 시간이 요즘 너무 많이 피곤해서 아이고 참. 자,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도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거의 매매를 거의 안 했잖아요. 아침에 시장을 문을 딱 열었을 때 우리가 보유한 종목이 많았다는 것도 하나냐 문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종목에 있어서 상당히 오늘 좀 정신이 없었어요.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흔들리고 신규로 진입한 종 타이밍도 잘 안 맞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은 뭐 거의 매매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시장이 흔들릴 때는 시장한테 시간을 좀 주고 우리도 시간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매를 딱 잠시 멈추고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게 더 좋다. 그래서 5장에도 절대로 매매를 조심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그리고 전일에 먼저 가져왔던 종목들부터 봅시다. 자,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거래추매 공유에서 수익을 한 15% 가까이 보유라고 넘어왔잖아요. 상까지 붙이고. 그래서 오늘 나우 아이비가 보면 18%입니까? 18%까지 올라갔지 17.8%입니까? 여기 뭐 한 35%? 뭐 그 정도까지 수익이 나온 거죠. 어제 한번 진입한 바람. 그러면 나오는 뭐 밥값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죠. 포바이퍼가 오늘 상가까지 유지를 해줬는데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끝이 없었어 말이죠. 다음에 이제 엑스페릭스도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게 어디 그렇나요, 그죠? 하지만 엑스페릭스도 상당히 수익이 좋지 않습니까? 완전 꼬리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100 몇 프로 나왔죠. 100 몇 프로 나왔는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수익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흘러내릴 때 약간 또 마지막 설거지까지도 또 해줬잖아요. 아직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한번 한 5, 6%, 여기서 한번 두 번째 진입해서 한 15%, 16% 정도 나왔죠. 여기서 한 20%도 수익을 또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20% 이상 챙긴 거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고 봐요. 엑스페릭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성신양의호가 좀 아쉬웠죠. 사실은 오늘 점성을 아침에 잘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잘 유지하다가 전량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전량도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은 시장이 좀 이상하다,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라는 것이 막 피부로 느껴지니까 풀려버렸죠. 하지만 뭐 우리로서는 뭐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수익을 안고 있는 입장이니까 뭐 이틀 만에 거의 70% 가까이 수익을 챙기는 거니까 그 정도로 또 작은 수익은 아니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마음 같아서야 뭐 10연상 뭐 상지건설처럼 좀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때가 월마로 가고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30분 다니까 또 진행된다 이러니까 또 마음이 오락가락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신양의호도 오늘 68%, 한 70% 가까이 먹었으니까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자, 그리고 아직은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4x4는 저 계룡건설은 이제 상해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도 상해 갔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내일 거래가 재개되니까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다른 놈들은 다 자빠졌는데 이놈은 어찌 될까? 일단 우리는 수익을 30%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쫄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내일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놈 한번 내일 한번 지켜봅시다. 자, 4x4 현재의 시장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 현재의 대장주죠. 급등주 대장주인데 상지가 죽고 나서 이제 4x4가 좀 힘을 얻어서 가고 있죠. 제가 아까도 미리 본 승부에 말씀드렸듯이 점성으로 가는 종목이 봉으로 가다가 다시 점성으로 가는 게 참 특이한 경우예요. 즉 불규칙 파동을 일으켜내면서 상매매를 모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은 또 전혀 다른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다시 점성을 유지를 한다든지 극명하게 극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뭡니까? 다시 점성을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데 사람 마음이 또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 날짜에 여기에 꼬리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175.2% 그 정도 나오는군요. 그 정도 나오는데 내일 뭐 이것도 내일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지금 하루 앞날을 두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일 보고 살만하면 또 가만히 가지고 있어 봐야 되겠죠. 최대한 지금은 좀 괜찮다 싶은 놈은 일단 물고 늘어져는 봐야 되죠. 월말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여유는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또 4x4하고 계룡건설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그린케미칼, 탈플라스틱 뭐 이놈하고 그리고 네이처셀은 좀 들어갑시다 이랬는데 네이처셀하고 이렇게 다른 상종목 2개 가져가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좀 짧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시간 좀 여유되면 따로 히스테리로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내일도 차분하게 우리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